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매주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아마도 이번 주부터는 좀 올라갈 거다. 더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일단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역 서울과 호남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요. 정당도 우리 국민의힘이 다시 한 달 만에 민주당을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딸들을 뒷배로 한 이재명의 정치 행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이제 고조되고 있다.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신호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재명이도 이제 폭망하고 있고, 조국은 이미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절반으로 빠졌다. 이미 지난주에 제가 보도해드린 바 있죠. 그래서 여론의 추이에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일단 지표 분석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대대적으로 말이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이 이제 지난주에 문재인이가 회고록을 발간했는데 회고록을 내놓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모든 언론에 나왔는데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 이재명은 똑같아. 이놈의 좌파들, 나쁜 좌파들이요. 좋은 좌파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쁜 좌파들은 거짓말을 잘해. 그래서 김정숙이를 미화시키려다가 제대로 걸려들었고요. 문재인이가 딱 발탁한 박지원이가 치고 나왔다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박지원이가 무슨 소리를 했느냐? 문재인이가 자기 이제 김정숙이한테 절절 매고 살았잖아요. 5년 내내.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뭐라고 이거 정말 낯뜨거우지. 지 마누라를 갖다가 그렇게 그야말로 사실 왜곡하면서 축켜 세우는 이런 이 남편이 있어도 창피한 건데 대통령을 쳐낸 인간이 말이죠. 지 부인의 그야말로 국민 혈세를 갖고 놀러 간 주제에 그게 아니다. 예,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다. 이 단독자. 외교고 관광이 아니고 외교야. 그리고 그냥 영부인 외교가 아니라 단독이야. 요 두 마디 수식을 붙였다가 지금 벼락을 맞고 있어요. 이거를 벼락을 누가 때렸느냐? 지금 박지원이가 때렸습니다. 야, 너 까불지 마. 한마디로. 야,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야? 웃기고 있어.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예. 이호 여사죠. 이호 여사가 최초로 한 거야. 까불지 마. 딱 직격탄을 날리고 있어요. 이거 오늘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이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박지원이는 이제 딱 그러해요. 그래서 이호를 챙기는 거예요. DJ 적자 이거를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딱 중심을 잡고 있는데 이제 배치 달았으니까 박지원의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요. 자기 정치를 하는 겁니다. 자기 정치에 가장 큰 신호탄을 쏘아붙였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이호를 챙겨주고 김정수도 까고 그리고 다른 한쪽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의 당위성. 왜냐? 지가 몸이 지금 민주당에 있잖아요. 어쨌든 이재명이 휘하에 있잖아요. 잘못하면 개딸들 문자폭탄 맞거든요. 그러니까 또 문자폭탄 또 무서워. 또 이거 가지고 또 이상한 또 해가지고 또 징계 이런 것도 거론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때려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한 부분에서 이제 당을 챙기는 모양을 가지면서도 이재명이 너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재명이 일종의 이제 거리두기, 결별, 독자 코스 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요게 많은 함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이제 이 김경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김경수 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중심의 정치적인 무게감을 지금 실으려고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 이제 몸풀기에 나섰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온 지 이제 오래가 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번에 이 직구, 이거 해외 직구에 이제 KC 인증 붙이는 거, 이거 반대한다. 그런데 바로 정부가 이걸 번복해버렸잖아요. 취소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채널A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독자적인, 지금 이제 네티즌들이, 지지자들이 이렇게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즉, SNS, 간접적인 SNS를 통해서 동정이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한다. 본인 유튜브 개설하고 SNS 때린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출판 기념회도 갖고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독자 노선 제가 그랬잖아요. 대중정치를 하겠다. 대중정치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좋게 하면서도 할 수 있고 나쁘게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중립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반윤 쪽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크지 않나.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이제 몸풀기를 나서고 직접적으로 본인도 유튜브하고 SNS 하려면 제가 한동훈 위원장 지지층의 상당 부분은 윤 대통령의 지지층하고 겹쳐요. 그런데 이거를 싹 무시하고 독자 노선 걷겠다? 상당히 위험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여론조사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좋아지고 있어요. 예. 자, 요거를 한번 보시죠. 자, 요걸 보시면요, 이 도표가 제일 좋아요. 자, 지금 이 윤 대통령 지지율인데요. 예. 자, 2주 전 5월 첫 번째 주에 30.3, 4월 마지막 주에 30.2.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번째 주 지금 일종의 이제 횡보 현상인데 하방형이 아니고 상승형 횡보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30.6이었는데 31.4로 0.8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요 추세, 이 횡보인데 약간의 상승형 추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시면 4월 네 번째 주가 지금 이제 66.9 제일 높았다가 쭉 떨어지고 있어요. 65.5. 그래서 1.1이 빠졌어요. 이게 이제 좋은 신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내용 분석을 좀 해드리겠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서울에서 대대적으로 올라갔어요. 6.1. 호남에서 두 번째로 많이 올라갔어요. 2.9. 그 다음에 인천 경기에서 2.5. 이게 뭡니까? 수도권은 본래 야권이 강하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상당히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주, 전라고 인천 경기는 어디예요? 이재명이 앞마당이잖아요. 이재명 앞마당에서 이렇게 2.9, 2.5가 올랐다. 그것은 이재명 지지층이 지금 깨지고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참 충청도 항상 저도 불만이 많은데 5.1%가 빠졌고 부울경에서 4.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은 말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 40대인데 이 40대에서 무려 5.4%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야세가 강한 서울에서 6.1 그리고 이재명의 지지층인 콘크리트 지지층인 40대가 5.4. 그러니까 지금 이탈하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70대 2.8 그리고 20대도 2.4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0대도 1.6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20, 30, 40 이게 이재명의 지지층이잖아요. 이쪽에서 대이동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참 어떻게 된 건지 60대에서 5.3, 50대에서 1.5가 빠졌는데 60대도 말이죠. 이제 엄밀하게 분석하면 60대 전반과 후반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 지금 이제 이 386,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대 초반들은 진보 성향이 좀 있다. 이런 현상으로 60대에서 빠진 것을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이게 상당히 놀라운 게, 자, 정당 지지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요.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국민의힘이 35가 되어 있어요. 야, 제가 제 얼굴 관계 없으시죠? 예. 자, 그래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요. 자, 이 국민의힘이 지난주에 32.9에서 35.0으로 2.1이 올라갔고, 민주당은 40.6에서 36.5, 6.1 폭망입니다. 완전히 폭망. 요거는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 자, 이재명의 안방, 인천 경기, 그 다음에 호남에서 쫙 되게 올랐다. 그리고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금 40대가 되게 올랐다. 그러면서 정당 지지도는 지금 현재 6% 이상이 빠졌다. 이 얘기는요. 이재명의 몰락 현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매우 의미 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어디서 올랐느냐. 인천 경기 앞마당 5.2%가 올랐어요. TK 4.3, 서울 4.1.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오른 거하고 비슷한 지역과 지역에서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울경 대통령이 빠지면서 정당도 빠져 2.2. 호남에서 그런데 이제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빠집니다. 5.8. 그리고 70대 이상, 50대, 40대, 30대, 20대. 그러니까 정당은 50대하고 40대하고 20대에서 올라가고 30대는 4.9%로 빠져요. 그게 30대가 지금 이제 회색지대가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부울경에서만 2.3이 올라갑니다. 모두 하락.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진보 중도 보수층 모두 지지율이 민주당은 싹 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은 13.5, 개혁신당 5.3. 그리고 새로운 미래 1.3, 진보당 1.3. 자, 이걸 보면은요, 이재명 몰락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윤 대통령이죠. 예, 윤 대통령, 이번에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이 어제 말이죠. 회암사, 양주에 있는 회암사. 이 조선시대 최대의 왕실 사찰. 지금 이 전소돼서 터만 남아 있어서 어제 이제, 여기 이제 행사장에 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말이죠. 회암사 사리를 지금 돌려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이제 회암사 사리를 발언하기 위한 협상이 2013년도에 최종 결론을 냈는데
10년여 만에 이 김건희 여사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추진하는 바람에 성사돼서 이 불교계에서 꼭 좀 와달라. 그래서 어제 가가지고요, 이 불교계 원로 스님들하고 이 대담도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의미는 뭐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자명은 끝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야당의 공세에 밀려갖고 우선 이 어떤 국민과의 소통의 접점, 또 이 대외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상 부인으로서의 어떤 외교 활동의 어떤 접점, 이거를 더 잃어버리면 우리가 결국 대한민국이 손해보는 거예요. 왜? 다른 정상들 부인들 쫙 외교하는데 당당하게 나가야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아니 대통령 영부인이 무슨 이게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 자기 돈 갖고, 아니 김정수와 같이 관봉권을 썼어요. 김정수와 같이 무슨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어디 해외 놀러를 다녔습니까? 철저한 국위 외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사리 반환 협상, 요 이제 뒤에서 적극적으로 딱 추진의 모멘텀을 만들어준 거, 이게 얼마나 큰 국익입니까? 그렇잖아요. 예. 단순한 문화 활동이 아니잖아요. 국가 이익, 그야말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 보스턴 미술관에서 돈 주고 일본 애들한테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이거 몰래 이제 훔쳐간 거죠. 그거를 갖다가 돈 주고 사다 놓은 걸 우리가 갖고 온 거예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으로 말이죠. 이 불교 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한미 관계에서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 얘기가 맞아요. 이거 한미 관계가 좋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게 얼마나 솔직하고 겸손보도입니까? 내가 잘해서 했어. 김건희 여사 잘해. 한마디, 이거 이 대목에서도요, 문재인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은 뭐라고 그래요? 최종건이가 그거 영상, 정상, 이 부인의, 영부인의 첫 번째 외교다. 그러니까, 노노, 그거 아니야. 첫 번째 단독 외교해갖고 지금 벼락 맞은 거 아니에요. 그게 문재인이 참 지 마누라 자랑하다가 제대로 걸려드는 건데, 윤 대통령 얼마나 겸손해요. 김건희 여사가 잘해서 그랬어. 그거 내가 열심히 뒤에서 도와줘. 이런 얘기 안 하고, 큰 틀에서, 한미 관계가 잘해서 이게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겸손모드입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그냥 김건희 여사 잘했다. 이건 이제 우리 같이 민간인들이, 전문가들이 보는 거예요. 저도 외교 전문가잖아요. 예. 우리가 다 해봤잖아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불교계의 수건 사업을 풀어준 거예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 무대 복귀, 이거는 아주 잘된 것이다. 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제 이 김정숙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 김정숙 얘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김정숙이의 특검거리는요, 쌓이고 쌓인다. 예.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쌓이고 나가고 있고, 점입, 가경, 일파만파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 뭐냐면은 타지말 인도 관광. 이거는 누차 얘기했잖아요. 첫째, 느닷없이 이게 가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도종환이가 가게 돼 있어요. 도종환이가 가게 돼 있는데 도종환이가 간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정수가 거기에 바꿔치기 한 거예요. 선수는 나야. 그래서 이제 바꾼 건데 지금 이제 책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최정권이도 거기는 설명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느냐? 최정권이랑 이런 거는 뭐냐? 인도 정부가 초청을 해서 간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본래 도종환 장관이 가려고 하다가 요게 뒤로 밀리고 이 김정수이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수이도 인도 정부가 초청가 맞다고 쳐요. 그러면 김정수이가 인도 정부가 김정수이를 초청해야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이 도종환 장관에서 김정수이로 바꿔치기는 이 외교적인 절차 과정, 교섭 과정. 요거는 왜 설명 안 하냐 이거예요. 요 책에서 한마디 안 나와. 최종건이 책을 대담한 최종건이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해요. 언론 나와서 홍보를 하는데 지금 방어를 하는데 거기는 설명 없어요. 아니 인도 정부가 초청한 건데 뭐가 잘못됐느냐? 인도 정부가 왜 도종환이 초청하다가 왜 김정숙 초청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요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걸 문제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가 관광을 가려고 이게 바꿔치기 한 거예요. 바꿔치기. 딱 김호중이가 운전자 바꿔치기 하는 거하고 여기 이재명이가 전부 지가 다 해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한 걸로 돼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자, 거짓말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과정. 자, 그래서 요 과정이 문제가 됐는데 요 과정이 뭐냐? 이게 그래서 요게 이제 바꿔치기 한 게 맞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이유는 첫째, 대통령 부인이 말이죠. 본래 대통령 외교 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 전부터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4, 5개월 전, 4, 5개월 한 6개월 전에는요. 완전히 거의 다 확정이 돼요. 그래야 정부 사전 답사단이 가서 조사하고 그 다음에 경호팀이 가서 또 조사하고 이런 관계 기관들이 사전 준비 작업을 해요. 어젠다 준비하죠. 경호 준비하죠. 의전 준비하죠. 이거 쉽지 않아요. 이거 몇 달이 걸려요.
저도 수십 번인가 해봤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그때 영부인도 거의 준하게 이게 시간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미리 몇 달 전부터. 예. 그런데 갑자기, 그리고 당연히 몇 달 전부터 기획이 되니까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도 예비비 4일 만에, 그냥 하루 만에 국내 의견, 3일 만에 배정 딱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외교 문서가 다 있어요. 외교 문서. 근데 이거를 계속 거짓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가 무슨 소리야. 예. 무슨 소리야. 이거. 유엔 외교 누가 제일 먼저 했느냐? 이거 누가 했느냐? 바로 이희호 여사가 맨 먼저 한 거야. 그래서 이희호 여사, 김정숙이가 처음이 아니야. 이렇게 아주 CBS 나와서, CBS 방송에 나와서 딱 직격을 하고 있어요. 자, 왜냐? DJ 때 비서실장 했잖아요. 그리고 문재인에서 국정원장 딱 해먹고, 안 해먹은 거 없이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타지말이 영부인의 첫 번째 단독 외교, 이거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부인 단독이라고 하는데, 영부인 단독 얘기는 그게 처음이 아니다. 제가 모셨던 이희호 여사님이 유엔 총회 초청을 받아서 연설하러 갔다. 이게 무슨 언제냐? 2002년도에 5월 8일 날, 예, 2002년도 5월 8일 날 말이죠. 예. 이거 제가 있을 때요. 저도 기억나요. 제가 유엔 대표부에 근무할 때입니다. 2002년도 5월 8일 날. 이 이희호 여사가 그때 유엔 본부에서 열렸던 아동특별 총회가 있었어요. 그 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한 겁니다. 더군다나 기조연설만 한 게 아니라 기조연설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 자격으로 단독으로 온 거예요. 단독으로 유엔에 가서 활동. 이게 그러니까 정말 단독 영부인의 외교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이게 문재인이가 제대로 딱 걸려 들은 것이죠. 똑 떨어지는 거예요. 똑 떨어져. 자, 하나는 자, 누구죠? 예, 김정숙이는 40명을 데려갔잖아요. 그것도 아주 급조해가지고. 근데 김기현 여사 이게 아동총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충분히 기획돼서 정부 대표단의 수석 대표 자격으로.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영부인의 단독 외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완전히 쫄딱 이걸 무슨 방식이라고 그러죠? 제가 방송에서는 제가 자제하겠는데 X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자, 그래서 우리 여당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이 윤석열 의원도 페북에다가 지금 세부인 지금 현재 횡령, 배임, 직권남용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거 회고록이 아닌 대국민 사과에 나서라. 그리고 특검을 하려면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해야 된다. 그리고 김장겸 당선자도 말이죠. 이 타지말 관광을 여사회로 등갑시켰다. 배현진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셀프 초청 사실을 다 확인했고 그리고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서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1호기를 타고 놀러 간 것 아니냐. 요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한마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최종건이도 말이죠. 이 대담 출연했던 이 대담을 했던 이 책을 쓰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최종건이도 말이죠. 이 MBC에 나와가지고 이거 인도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간 건데 지금 개인 여인이 버킷리스트에 하는데 요거 현직 총리인데 현직으로 있는데 이 총리가 모욕적 언사로 지금 비칠 수 있다. 이건 이제 고만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출구를 모색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요거 무슨 소리냐. 현직 총리에 대한 모독 행위를 누가 먼저 했느냐. 문재인이가 먼저 한 거예요. 왜? 거짓말로. 그래서 이거는요. 이거는 제가 요거를 하나 이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자, 인도 간 거, 요 사진을 보시면요. 요 사진을 여러분들은 뭐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신봉길 대사를 전 잘 알아요. 이게 신봉길입니다. 요게 이제 도종환 문체부 장관 그 옆에 신봉길 대사 당시 이게 이제 신봉길 대사 뭐 부인이겠죠. 이 도종환이가 뭐 자기 부인까지는 안 데리고 가니까 자 여기서 타지말 관광 요 자료 화면인데 요거요 신봉길 대사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 뭐 강경화 뭐 취재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입 딱 다물죠. 안 응하지. 신봉길 대사도 안 응할 수 없겠지만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신봉길 대사도 밝혀라. 예, 안 밝히면은, 자기가 그러면 문제 끼고 돌아가는 건데, 나중에 외교부 후배들한테 죄 짓는 것이죠. 그리고 현 외교부 장관이 문서를 다 깔아. 예. 현재, 외교부에서 문서 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서 싹 다 깔아. 주 인도 대사관에서 본부에 보고한 거. 그 다음에 외교부 본부에서 주 인도 대사관으로 날린 거.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외교부 본부에서 한국에 있는 인도 대사관하고 주고받은 내용, 협의 내용. 요거 까면은요, 싹 나오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에 이 외교 전문들 중요한 전문이기 때문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통령실에 까야 되는데 이거 틀림없이 이거는 대통령 기록물에서 다 넘어갔을 거예요. 이거 못 가요. 자, 그래서 요거 이 기록물, 대통령 기록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사인하면 까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모든 이 법적 수단을 다 동원해서 외교부 본부가 가지고 있는 공문들 그리고 까고 그다음에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다음에 말이죠. 신봉기 대사를 집중적으로 취재하라. 그래서 신봉기 대사 입을 닫지 말아라. 예, 제대로 이거를 공개하라. 예, 요렇게 이걸 하려면 국정조사 그리고 반드시 특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을 밝혀야 돼요. 예, 그래야 다시는 이 국가 예산 3억 7천만 원에 들었는데 요거 빨리 수사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창수가 특명을 내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관봉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관봉권. 여러분들 뭐 관봉권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이거 그러면 최종건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 뭐 얼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연세대학 교수인데 요것도 완전히 왜냐하면 이 문재인 때요. 연대 정외과 다 말아먹었잖아요. 외교안보 요직들을. 연세대 정외과 출신들이 다 말아먹었어요. 문재인 때. 예, 뭐 국정원, 외교부, 뭐 통일부 다 할 것 없이. 요 사람도 연세대 교수예요. 연대 정외과 출신의 연대 교수. 요거 넥타이 맨 꼴 보십시오. 예, 이 공무원이. 파란색 넥타이 딱 메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 최종건이가 대담을 진행했고, 최종건이가 지금 언론에 나와갖고, 지금 이제 출구 전략 모색하는 바른 식으로 인도 총리 모독하는 건데, 왜 얘기하느냐? 그만 얘기하지 않은데, 그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최종건이도 사실을 밝혀라. 그래서 최종건이, 그 다음에 신봉길이, 요런 사람들 싹 다 취재를 집중적으로. 근데 최종건이 취재해봐 소용없어요. 예. 요거는 뭐 정무직으로 간 거니까. 그래서 요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요, 이미 여러분께도 뭐 여러 차례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 이 관봉권이 이 숫자 딱 지폐 일렬번호 돼 있는 이 돈 뭉치잖아요. 한국에서 나온 이 돈 뭉치. 예. 요거를 가지고 말이죠. 지금 이제 불란서 국정의 디자이너 딸이 1년에 2번씩 옷을 청와대로 가져갔고 2번씩 현금 뭉치로 돈을 줬다. 요게 자유일보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지마을 관광만이 아니고 김정숙 옷과 관봉권 지불도 특검을 해야 된다. 요것만 있느냐? 아니오시답니다. 2020년 4월에 말이죠.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한 청와대 여성 경호관이 이 김정숙이 수영 과외를 시켰잖아요. 1년 넘게. 요것도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도가 나오니까 청와대 경호실에서 당시에 이제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 기각당했어요. 예, 기각당했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지금 이제 이 김건희 요 문제 요거를 빨리 특검으로 옮겨 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말이죠. 요런 내용들이 지금 중요한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한동훈 위원장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은 좀 빠르게. 자, 채널 A 단독 보도를 보면은요. 조만간에 이제 공개 행보에 나선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개설하고, 그 다음에 전국 순회 북콘서트도 열고, 예. 그래서 본격적인, 지금 당대표 출마, 이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SNS에 이제 올려서, 이번에 말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직구, 해외 직구하는 거, KC 인증 없으면 못 들어온다. 이거 이제 전면 백지화 됐잖아요. 요 의도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다목적,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요. 일종의 결별 수순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반윤 주자로 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반윤 주자. 저도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사과에 사자 시옷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대한민국은 장유유서, 예, 그다음에 예의 범절의 국가고 보수는 그 가치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한동훈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직구, 이거 이제 빠꾸를 시켜버렸는데, 결국 처리하게 됐는데, 요거 이제 직구를 많이 이용한 사람 누구예요? 지금 3040들이잖아요. 이게 젊은 층 3040을 가지고 오겠다. 그리고 이게 정부 정책이잖아요. 정부 정책 잘못된 거는 내가 때리겠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수직적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 관계. 요런 이미지도 또 심어주고, 예.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이 직구 SNS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 본격적 차별에 나섰다.
요렇게 보입니다.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취미생활과 관련됐는데 본인도 해외 직구를 많이 하고 있다. 직구를 했는데요. 본래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취미가 이 피규어 수집이라든가 일렉트릭 기타 연주 요런 건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피규어나 일렉트릭 기타 그리고 연주에 필요한 이펙터 같은 전자 음향 기기를 직구로 구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 시절에는요, 집무실 장식장에 기타리스트인 지미 핸드릭스하고 이 만화 슬램 덩크 피규어가 전시돼 있었고, 이런 것들도 법무부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된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몸풀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왜냐면은요, 7월에 선거를 하면 이제 조직화하고 하려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뛰어야 되는데 벌써 오늘이 5월 20일이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예, 역산하면. 자, 그래서 이제는 예, 제가 보기에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당 대표로 출마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도 말이죠, 이거 비윤들의 잔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지금 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으로 제가 연말까지요 100만 구독자를 모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각별히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